자, 그 다음에 이제, 협의 불성립의 효과로서 협의를 결한 재결의 효력이 뭐냐. 그쵸? 하다 보면은 이제, 재결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실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만약에 들어갔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판례를 보면은, 협의 절차를 결한 재결의 효력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즉, 기업자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여 등의 하자는 절차상의 뭡니다. 즉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는 되나 당연무효 사유는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판시를 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렇죠? 수용 재결은 각하돼야 된다. 최근에 이제 그런 실제 각하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대 견해를 보면은 협의 절차 없이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법규의 중대한 위반이고 외관성으로도 보아도 명백한 하자로서 당해 재결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되는 학설이 있고요. 다음 협의 성립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시 사람이 보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달라다 보면은 이게 이제 변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변심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갔다 와니까 생각이 달라요. 돈을 받았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민법상에도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다음에 공소연성에 반하는 행위 5가지 정도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취소시킬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이제 그 피수용자가 돈을 받아놓고 이거 뭐 착오 사기 강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사업 시행자로서는 법률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의 토지보상법 제29조에서 보면 협의 성립 확인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사업인정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피수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증인에 대한 공증을 받아 관할토지 수용인의 협의 성립 확인을 받게 되면은 이게 재결로 간주하게 돼서 결국은 똑같은 효력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즉 수용 재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게 돼서 원시 취득이 된다. 그렇죠? 자, 원시 취득이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전 소유자의 권리상의 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고 하죠. 자,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시행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었다. 즉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번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두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행위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자, 판례를 보면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은 후에 토지 소유자와 토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토지 수용법죠. 토지보상법에 관한 권리 취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의 성립 확인은 독립적인 기관인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협의 성립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확인행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수용인에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이 토지보상법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또한 협의 성립이 적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협의 성립 확인은 해야 된다. 자, 기숙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또한 신청 요건으로 보면요. 협의 성립 확인.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한 후에는 사업 시행자는 피수용자의 동의를 받는데요. 실무에서는 이제 만약에 공증받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동의서하고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신청 기간에 법령이 요구하는 제반 자료를 일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2가지 절차가 있는데 일반 확인 절차는 이제 재결 절차를 준용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즉 사업 시행자는 수용자가 재결 신청 기간 내에 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요. 토지 수용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중법인에 의한 공증 절차를 밟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협의 성립 확인 신청서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토지수용위원회에 확인을 신청할 때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 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즉 수리가 있으면 협의 성립 확인에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9조 사항에서 보면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확인한 사항은 수용재결의 효력이 인정되는 거죠. 자, 수용의 목적물의 범위, 보상의 시기, 손실보상 등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게 된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원시 취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협의에 대한 차단요가 있습니다. 협의성이 확인을 받게 되면. 자,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관계인은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가 없고요. 양 당사자가 자유의 의사에 의해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독립된 제3의 기관인 토지수용위원회가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당사자의 다른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는 일종의 차단요가 토지보상법에 법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의성의 확인이 이제 재결로 간주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실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협의성의를 받은 후에도 협의에서 정한 보상의 시기까지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확인행위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토지보상법 제42조의 재결의 실효 규정인데요. 재결의 실효라는 것은 그 피수용자가 그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업 지급 공탁하지 아니하면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의 효력도 상실되느냐 이런 논리가 있는데요. 협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곧바로 협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의 성립에 대한 불복이 되겠습니다. 자, 협의 성립 확인은 수용재결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쟁송의 일반법인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분쟁의 해결보다 토지보상법은 29조 사항에 따라 재결로 간주하니까 재결의 불복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83조에서 85조 규정을 보면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다툴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협의 자체에 대한 불복이 있을 수 있겠죠. 적법 위헌이 확인된 협의는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 없다. 즉 당해 확인의 효력을 행정쟁송을 통해서 소멸시킨 후에 협의에 대한 다툼을 할 수는 있겠죠. 자, 협의의 성질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면 협의에 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 협의 성립 확인 신청서 기재랑 첨부 서류, 그렇죠? 뭐 토지 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소, 그다음에 협의에서 취득하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취득, 뭐 소멸 시기, 보상금 지급 일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지지 면적, 뭐 이런 기본적인 기재사항 내용이죠. 첨부 서류도 토지 소유자, 관계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계약서, 물건 조서, 사업계획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공증에 의한 확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증을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지나치게 사업 시행자의 편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문제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수용자 권리구제의 문제요. 사업 시행자가 피수용자에게 협의 성립 확인에 대한 동의 요구 시에 확인의 효과를 고지하는 사전 고지제도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협의 성립 확인은 재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공포상 계약이 처분으로 전환됐고 그 처분이 결국은 향후에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는 처분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죠? 공법상 계약이 처분으로 전환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불복 방법이 토지보상법에 언급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적어도 그 효력이 재결과 동일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를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죠. 잠깐만 멈춰서 하겠습니다. 이거 눌러요? 잠깐. 자, 재결 신청권 및 재결 청구권. 잠깐. 이게
자, 재결 신청의 재결 신청 청구권. 이것도 이제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제 별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결 신청권은 사업시행자한테 있는 거고, 재결 신청 청구권은 이제 피수용자한테 있는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죠. 자, 재결 신청권은 28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협의 불성립 또는 협의가 불능한 경우 사업인정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재결 신청 청구권은 법제 30조 제1항에서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서면으로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업 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결 신청권이 사업 시행자에게만 인정되는 이유는 피수용자 지위가 좀 불안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다음에 조속한 보상으로 인한 대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공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피수용자의 공평의 원칙을 기하기 위해서 피수용자에도 뭔가 권리를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게 바로 재결 신청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자, 재결 신청 청구권, 즉 사업 인정 후에 협의 불성립의 경우에 피수용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결 신청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적 취지를 보면요, 피수용자에게 재결 신청 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인정 고시 후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재결 신청이 가능한 반면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재결 신청이 없습니다. 밑에 판례를 보면요,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잠깐만요. 그 제도 재결 신청 청구권의 이제 판례로 보면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법적 성질로 보면은 성질, 그러면 개인적 공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재결 신청 청구 시에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 수용인에 재결을 신청해야 된다. 즉 사업 시행자에게 행위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 규정이 존재하고 제도적 취지가 사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 공권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결 청구권의 행사 이렇게 보시면 성립 요건을 보면 당사자, 청구권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고요. 피청구권자는 토지 수용인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가 됨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판례로 보면은 수행 업무에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대행자에게도 신청하여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청구의 기간으로 보면 사업 인정고지가 있으면은 사업 시행자가 협의를 위하여 협의 기간 및 방법을 피수용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4조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요. 원칙상 협의기간 만료 이후에 사업인정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성립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및 재결 신청 청구권 또 60일의 기산점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협의의 성립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의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협의기간 종료 전이라도 재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하며, 다만 그와 같은 경우 60일의 기산점은 협의기간 만료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인정 고시 후 상당 기간 동안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판례 한번 보시면요. 재결 신청 청구권을 부여한 취지가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가사금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는 것을 참작해 볼 때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했다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구토지수용법 제25조 3항에 따라 재결 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토지보상법 제30조 규정이죠. 내용을 보면은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하는 거고요. 형식 보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재결 신청 청구서를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판례 보면요. 재결 신청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서면행위이고 일부가 누락되더라도 재결 신청의 청구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만 하면 청구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조 2항이죠. 사업시행자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결 청구죠.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 수용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60일 기산점은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을 하고 다만 협의기간 종료 전에 재결 신청에 청구를 한 경우에는 60일의 기산점은 언제?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이게 이제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지연가산금 지급 의무도 있는데요. 사업시행자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재결 신청을 한 경우에 법정 이유를 적용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연가산금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상 금액과 함께 재결세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재결 신청을 사업시행자에게만 준 이유 뭐냐? 앞에서 잠깐 봤는데요. 토지보상법상의 전체적인 구조상으로 볼 때 피수용자에게 직접 재결 신청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즉,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상 지장이 우려되고 사업 인정 후 사정 변경 등으로 토지 등의 취득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재결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목적물의 취득권과 보상 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데 피수용자에게 재결 신청권을 인정하게 되면 권리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공익사업 원활한 수행 차원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결되고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에 보상금 지급을 못하게 되면 재결이 실효되고 전체 공익사업의 백지화 위험이 존재한다. 즉 재결 신청을 사업시행자만 준 이유는 일단 공익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진행을 해라.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재결만 들어가게 되면은 돈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재결이 나오고 수용재결이 나왔는데 피수용자한테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금 지급 공탁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수용자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결이 실효되는 거고 뭐 이런 사업의 전체적인 백지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재결성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사의 종류, 뭐 사업의 근거, 고시일, 수용 면적, 뭐 이런 것들, 수용 사용 개시일,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결 신청 시에는 재결 신청서, 토지조서, 물건조서, 협의 경위서, 사업계획서, 도면, 채권 보상하면 이제 그런 내용들, 사업인정 관련 서류, 감정평가 사본,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이제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있죠? 자, 그런 경우 이제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재결 신청 청구서 뭐 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0일 경과 시 가산금액은 관할 토지수용회가 재결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재결 신청 청구권의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면요, 여러 가지 이용의 판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제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다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결 신청 청구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업 인정 고시 후 상당 기간 동안 협의 기간을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 판례 내용을 살펴보면요. 재결 신청 청구권을 부여한 취지가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 공평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는 것을 참작해 볼 때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실시 계획 인가의 고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 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했다면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토지수용법, 현행 토지보상법 제30조 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의 성립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재결 신청 청구권과 60일 기산점은요. 판례 보시면 협의의 성립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해졌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협의간이 종료할 때까지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협의간 종료 전이라도 재결 신청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하며 다만 그와 같은 경우 60일의 기산점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의 청구를 거부 시에 거부처분은 어떻게 되느냐? 거부처분 취소로 다툴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되겠는데요. 2018도 57865 판결 보시면 토지보상법 제28조 30조에 따르면 편입토지 보상, 지작물 보상, 영업, 농업 보상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만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 소유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 신청 청구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때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또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된다. 그렇죠? 전면적으로 이제 피수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결실 청구권 관련돼서 이제 과거에는 거부처분에서 민사소송권 다툴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었고요. 그렇죠? 민사소송권으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없다 이런 내용. 고등법원에서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 재결실 청구 거부로 다툴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존재하고 있고요. 최근 고등법원 사건에서는 재결실 청구권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하고 다툴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대법원 판례 좀 전에 읽어본 것처럼 2018도 57865 판결에서는 재결실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처분 취소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연가산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자, 재결신청 청구 거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60일이 되도록 재결신청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에 대한 지연가산금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연가산금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정하는 손실보상과는 다른 법정 지연 손해배금의 성격을 갖고요. 토지수용위가 정하는 손실보상과는 다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가산금에 관한 것은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합계 이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재결서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수용보상금의 불복, 즉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실효성이 좀 미흡하다는 거죠. 토지보상법상의 30조 재결처 청구권, 즉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사업시행자가 동청구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60일이 경과해도 재결청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금전적 의무만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행 법제에서는. 물론 이제 판례에서는 이를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나 부작위법 확인소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시 주먹이 가까이 있고 법은 멀리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안 한다 그러면 이게 행정소송까지 가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 보면은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거잖아요. 대법원 판례까지 가려면요 5년 10년 걸려요. 그렇죠? 이거를 그때까지 그러면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토지 권리자의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재개신청권 효력을 사업시행자 요구권에 한정하지 않고 직접 토지 수용에 재개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용수용의 절차 종결이죠. 자, 협의성의 확인, 수용 재결 화해조서 작성으로 인해서 수용 절차가 전반적으로 이제 종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협의 성립은 토지 수용위원회가 관계되지 않아 수용 절차의 종결로 볼 수 없다는 그런 견해도 존재하는데요. 자, 수용 절차가 종결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됩니까?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법률 관계라는 것이 권리의무 관계고요. 그렇죠? 권리의무 관계는 결국은 법적 지위에 관련된 부분이죠. 한 사람한테 권리가 되면 다른 사람한테 의무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의무가 되면 한 사람한테 이제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랑과 전쟁 이런 거가 우리 결혼 문제 돼가지고 맨날 나오는 프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결국은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할 때, 사랑과 전쟁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이 피수용자와 사업시행자의 영원한 사랑과 전쟁, 이게 토지보상법에서 가르마를 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용자 종결 시의 효과로 보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죠. 결국은 피수용자한테 돈을 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이제 문제가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탁이 있는데, 자, 사업시행자는 돈을 주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수용자는 나 돈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피수용자 돈 계속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수용제를 있게 된 다음에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업 지급 공탁하게 되면은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됩니다. 그렇죠? 자, 공탁은 아무 때나 되느냐? 아닙니다. 공탁에 관련된 것도 차후에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피수용자가 보상금 받은 것을 거부하는 경우, 그 다음에 피수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불복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되는 경우에 우리가
공탁을 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40조에 공탁에 관련된 요건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의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돈 받았으니까 너 어떻게 해요? 목적물 넘겨줘라.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로의 위험부담 이전. 우리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근데 이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예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용 재결부터 수용 개시일까지 한 55일 정도 되는데 이 시기에 피수용자가 규칙서가 없는 상태에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보상금을 주도록 해라. 이것이 토지보상법에서 예외적으로 46조 규정에서 사업시행자의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지 예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용수용의 효과 발생 시기로 보면 사업시행자는 45조에 있습니다.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그리고 이항의 사업시행자는 사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과유권을 사용권인 경우에는 사용 취득하고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에는 사용의 기한은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효과 발생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인도이전 의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고 이 불이행 시에 재결의 실효, 돈 안 주면 재결의 실효되는 거. 그 다음에 규칙서에 없을 때 대행. 그 다음에 버틴다 그러면 대집행까지. 자, 이런 내용들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죠.